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이번 시간에는요, 그림을 문서 안에 삽입을 해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배경만 이렇게 만들어둔 페이지를 올려드렸고요.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외부에서 불러올 거니까 삽입이라는 탭 안에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삽입이라는 탭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미지라는 탭이 영역이 이렇게 있고요. 이미지 영역 안에서 그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눌러주세요. 그림을 눌러주시면은요, 이렇게 대화 상자가 하나가 뜨게 되고요. 대화 상자가 떴을 때 원하는 폴더 안에 들어가서 준비해둔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먼저 선택을 해볼게요. 전 이미지를 두 개를 가져올 건데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가져올 수 있고요. 두 개를 드래그해서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또 하나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 누른 상태에서 쉬프트 키를 누르고 또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제가 이미지를 가져와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먼저 가지고 들어오도록 할게요. 자, 선택하고 삽입 버튼 눌러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왔는데요. 이미지가 너무 작네요. 이미지를 좀 확대해서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미지를 확대를 하는데 지금 이미지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회전 모양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가 하나가 있고요. 각각 이미지 모서리에 점이 하나씩 있고요. 이렇게 한쪽 변에 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점이 총 8개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회전하는 화살표가 하나가 있어요. 얘네를 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편집을 하게 될 텐데 먼저 이미지 사이즈가 너무 작죠? 이미지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조금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도형 다룰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마우스를 이렇게 양옆에 가져다 대시면 화살표 모양으로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게 됩니다. 위아래로 가져다 대시면 또 역시 위아래로 향해 있는 화살표 모양으로 포인터가 바뀌게 되고요. 이때 클릭을 하시게 되면 드래그를 하게 되면 늘어나는데 이미지 왜곡이 너무 심하게 나타납니다. 위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지 왜곡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항상 대각선으로 늘리고 줄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요. 도형은 꼭 쉬프트를 눌러야지만 가로 세로 비율이 일정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가로 세로 비율이 일정하게 늘어났다 줄어들게 할 수가 있어요. 마우스를 이렇게 사선으로 만들어 두시고요. 모서리에 가져다 대시면 사선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이 4개의 모퉁이에는요. 이 점은 모두 역할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는데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됩니다. 확대되고 축소될 때 이미지가 전혀 왜곡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대신에 도형 같은 경우에는 확대 축소할 때 꼭 쉬프트를 눌러 주셔야지만 가로 세로 비율이 일정하게 확대되고 줄어들게 됩니다. 자, 위쪽에 회전 있어요. 회전 잡아서 움직여 주시면 회전 똑같이 되고요. 자, 이 회전도 수치로 조절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치로 조절을 하시려면은요. 자, 서식의 크기 영역을 들어가서 봤더니 도형에서는요. 분명히 가로 세로 크기만 있었는데 여기에는 자르기라는 게 새로 하나가 들어왔어요. 일단 높이 부분 보시면은요. 10.06cm, 너비 보시면 15.08cm. 자, 이것을 줄이면 이제 이미지 크기가 줄어들 텐데 제가 회전을 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회전을 먼저 정상으로 되돌려 놓고 나서 테스트 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을 눌러 주시면은요. 회전이 이렇게 뜹니다. 이거 도형할 때 했었고요. 333도 제가 돌려놨네요. 요거를 0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래대로 되돌아오게 되고요. 선택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위쪽에 크기 영역 들어갑니다. 이게 높이고요. 너비예요. 높이 너비를 다시 한번 느리고 줄여보겠습니다. 이게 5 했어요. 엔터. 같이 줄어들었네요. 만약에 지금처럼 같이 줄어들었을 땐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게 따로따로 줄어들게 된다면 제가요. 자,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게 지금 옵션 체크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습을 하시다가 어떤 분은 난 제대로 되는데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난 안 되네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옵션이 기본적으로 지금 설치되고 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체크가 되어 있느냐, 또는 이제 이것저것 실습을 해보다가 옵션을 어디까지 체크를 하고 실습을 멈췄는지에 따라서 옵션 체크 여부가 달라져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자, 어느 옵션을 체크를 했는지 잘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자, 여기 크기 부분에 5cm, 20cm 입력을 했는데요. 아까는 분명히 왜곡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곡 현상이 옆으로 쭉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취소하려면 어떡하죠? 컨트롤 Z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이렇게 방금 했던 작업이 취소가 되고요. 아까 자르기 보려고 그 자리에 가서 봤더니 자르기라는 메뉴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나면은요, 꼭 그림 도구에 새로 생성되는 서식이라는 탭을 클릭을 하셔야지만 이 이미지와 관련된 옵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서식 눌러서 다시 옵션 열어주시고요. 오른쪽 크기 영역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5cm, 7.5cm. 아까는 이곳을 수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 세로가 일정하게 들어갔었어요. 아래쪽에 수치 조절하려고 봤더니 이것도 좀 전에 우리가 수치 조절하던 창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크기에 보시면 아까 눌렀던 부분 있죠? 자, 크기와 관련된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크기와 관련된 탭이 열렸고요. 자, 크기에서 이제 바꿔주는데 높이와 너비가 있고요. 회전이 있고요. 또 높이 조절, 너비 조절이 있고요. 자,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은요. 아까 제가 이거 체크 해제해 준 거거든요. 자, 원래 이게 체크가 안 돼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돼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체크를 해제하고 나서 이거 복사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T 복사하고요. 가져다가 놓고 자, 얘를 확대합니다. 얘도 확대했어요. 자, 하나는 그냥 두고요. 하나는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높이, 너비 아무거나 줄이셔도 상관없어요. 높이 조절, 너비 조절 상관없고요. 자, 여기에 있는 높이와 너비는 이 위쪽에 있는 높이와 너비와 같습니다. 자, 여기를요.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를 5로 바꿔보겠습니다. 엔터. 그랬더니요. 왜곡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 그럼 얘는요. 똑같이 이 위쪽만 5로 바꿔줄게요. 왜요? 5 엔터. 어때요? 전체 사진 크기 자체가 달라졌어요. 자, 요거는 지금 보니까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높이는 5cm로 변했지만 너비는 그대로 있고요. 얘는 높이가 5cm로 변하면서 너비가 7.5cm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지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조절하실 때는 가로, 세로, 비율 조정을 하고 나서 움직여 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살짝 왜곡이 돼도 상관없어요. 크기가 더 중요해요. 그런 경우에는 체크 해제하고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너무 뚱뚱하게 나왔어요. 날씬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살짝 괜찮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거 체크해서 꼭 기억해서 해주시고요. 높이 조절, 너비 조절에서 퍼센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요거 비교해 보셔도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높이는 121%고요. 너비는 301%예요. 자, 여기는 높이, 너비 둘 다 121%입니다. 둘 다 똑같이 확대됐다는 얘기죠. 자, 여기 확대 또 시켜보도록 할까요? 200으로 바꿔볼게요. 엔터. 그랬더니 2배, 가로도 2배, 세로도 2배 늘어나서 이렇게 200%, 200%로 확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이미지 사이즈는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원래 크기라는 게 있습니다. 4.12, 6.18이네요. 얘도 눌러볼까요? 분명히 우리 변화시켰는데 원래 크기는 똑같네요. 왜냐면 이 사진이랑 사실은 같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복사해서 이 사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원래 크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가 파워포인트 안에서 변형을 시키긴 했지만 그러면 자, 이 변형된 걸 원래대로 되돌려 주시려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대로라고 여기에 버튼이 친절하게 있네요.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눌렀습니다. 원래대로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은요. 얘를 다시 한번 늘려보고요. 옆으로만 늘려볼게요. 다시 한번 늘려보고요. 이번에는 원래대로라는 버튼을 사용하지 않고 원래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비율 조정하는 순간 뭘 바뀌어요? 자, 여기 바꾸면은요. 아래도 바뀝니다. 어차피 자, 여기 보니까요. 자,
550%, 550% 됐네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줄여볼까요? 자, 100%로 다시 바꿔볼게요. 어때요? 원래대로 되돌아왔죠? 왜냐면 자,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원래 크기에 비례하여가 체크가 되어 있네요. 요거 체크 끄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82%, 130%네요. 여기 100% 바꾸면요. 요거 체크 해제하고요. 여기도 100%. 100% 똑같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진 이미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크기의 비율이 있었겠죠? 원래 크기 비율이 있었는데 그 비율에 맞도록 하게 되면 100% 했을 때 자기 비율을 찾아오는 것이고요. 원래 크기의 비례하여를 체크를 해제하고 나면 자기 원래 크기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자체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크기에 비례해서 100% 체크하게 되면 원래 크기랑 똑같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뭔가 실수를 했을 때는 원래대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요거 원래 크기에 비례하여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나 이런 것들 줄여주셔도 되고요. 자, 그런데 이미지가요. 지금 제가 이미지를 2개를 가져왔는데요. 하나를 가져와서 복사해서 사용했거든요. 이 이미지도 얘랑 똑같았으면 이 이미지가 얘랑 똑같아요. 달랐으면 좋겠어요. 같은 이미지를 굳이 2장을 불러와서 보여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림 도구 서식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림을 다른 그림으로 바꿔줄 겁니다. 파일에서 여기 지금 저는 메뉴가 없는데요. 메뉴가 그림 바꾸기라는 메뉴가 한쪽에 글씨가 써 있을 거예요. 여기 꾸민 효과 써 있는 것처럼 똑같이 아이콘이 있으면서 그림 바꾸기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림 바꾸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에 파일에서 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 눌러주시면은요. 아까와 똑같은 대화 상자가 뜹니다. 아까 우리 이 파일 가져왔었어요. 똑같은 봄 영역이니까 이 파일 하나 더 가져올게요. 그래서 원래 있던 파일과 바꿔보겠습니다. 삽입. 그랬더니요. 우리 이거 눌러서 그림 바꾸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 똑같은 이미지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들을요. 2장을 나란히 이렇게 가져다가 둘 거예요. 나란히 가져다 둘 건데 이미지를 조금 수정해 볼까요? 이렇게 파워포인트는 줄이 맞았을 때 점선, 빨간 점선으로 라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위아래 줄이 맞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왼쪽 양옆 길이가 다르죠. 자, 선택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보시면은요. 8.25cm, 10.93cm. 얘는요. 8.25cm, 12.36cm. 그럼 얘가 훨씬 커요. 얘랑 비교했을 때. 그럼 얘는 어떻게 하죠? 비율을 맞춰 자르게 되면 가로가 줄어들 때 세로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여기 눌러서 양옆을 줄이게 되면 이미지가 왜곡될 것이고, 그래서 바로 이 자르기라는 메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 자르기 메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르기는요, 이 위쪽 누르셔도 되고요. 자르기 메뉴 안에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자르기 위쪽 누른 거랑 여기 자르기 메뉴 누른 거랑 똑같아요. 자르기 메뉴를 눌렀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미지 테두리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뭔가 점점점 들어가 있어요. 요거 아까 우리 동그라미 동그라미 찍혀 있었던 거랑 위치가 똑같아요. 동그라미가 찍혀 있던 곳은 일자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변 부분, 그리고 모서리 부분은 모서리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 대볼게요. 가져다 댔더니요.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각각 방향에 맞게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양옆을 줄여줄 거예요. 위아래는 똑같습니다. 만약에 위아래 줄여줄 거라면 이렇게 해서 니은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드래그하면 흑백 영역이 있고요. 컬러 영역이 있습니다. 컬러 영역이 우리가 실제 사용할 영역이고요. 흑백 영역은 날아가 버리는 영역이에요. 마우스 클릭. 이만큼만 사용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자르기를 했는데 나머지 어떻게 해요?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Z. 되돌아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들어가서요. 자르기 눌러주시는데 위아래 줄일 필요 없으니까 양옆만 일단 줄여보고 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양옆 줄일 거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잡아서 흑백 영역 만들어 놓고요. 컬러 영역 만들었습니다. 컬러 영역 사용할 거니까 바탕 클릭했어요. 클릭하고 봤더니요. 조금 더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10.93, 11.19 아직도 크네요. 자르기 다시 클릭합니다. 자르기 메뉴를 다시 클릭하면은요. 우리 뒤에 이 흑백 영역이 있었어요. 흑백 영역은 잘라준 게 아니고요. 가려준 겁니다. 가려서 그 이미지가 보이지 않도록 그냥 임시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만약에 이미지가 너무 작게 잘렸어요. 너무 작아졌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클릭해선 나타나지 않지만 자르기 메뉴를 클릭하면 다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만큼을 사용할지 다시 얼마든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가져다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미지를 가져와서 잘랐는데요. 얘도 좀 잘라볼까요? 잘랐는데 이미지 너무 한쪽 영역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뒤에 잘라진 영역은 어떻게 해요? 잘라진 영역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미지가 바깥으로 너무 많이 새나갔으니까 안쪽으로 들어와서 전체 이미지가 이 선택한 영역 안에서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르기 안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이제 맞춤을 눌러주시면은요. 이게 전체 바깥으로 삐져나간 부분이 그림이고요. 그림이 이 안쪽에 이렇게 검은 테두리가 있는 도형 안에 딱 맞게 맞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맞춤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맞춤을 딱 눌러주시면요. 그 안에 딱 맞게 들어와요. 자, 얘도 한번 해볼까요? 자, 자르기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안에 이미지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자르기 들어가서 맞춤 이렇게 눌러주는데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내가 선택한 영역은요. 이 바깥에 이 큰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미지가 맞춰져서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원했던 이 박스 안에 이미지가 꽉 채워져야 되는데 이미지가 지금은 사각 영역을 박스 영역이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 크기다 라고 알 수 있지만 다른 곳을 클릭하게 되면요. 이미지가 너무 크기가 작아져 버린 거예요. 선택하시고요. 이번에는 이런 경우에는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채워줘야죠. 그래서 채우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 선택 다시 하시고요. 자르기에서 혹시 맞춤한 다음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채우기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꽉 차게 들어오게 되고요. 자르기에 또 보시면은요. 가로 세로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로 세로 비율이요. 지금은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화면에 안 보이시죠? 자, 1대1, 2대3, 3대4 뭐 이렇게 비율이 써 있어요. 숫자만 써 있거든요. 자, 그러면 1대1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1대1이라고 써 있는 부분 클릭합니다. 클릭. 그랬더니요. 이미지 잘라지는 비율이 이렇게 1대1로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리게 돼요. 자,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잘리고 나서 또 계속 정사각형으로 수정을 하고 싶으면은요. 제가 뭐 눌렀을까요? 쉬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축소 확대하시면 항상 크기야 어쨌건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선택했을 때 크기가 6.02, 6.02 똑같이 정사각형으로 나오게 되죠. 여기에 원래 사이즈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변형된 도형 사이즈가 나오게 돼요. 요거 이미지잖아요. 그림이죠. 그래서 그림 일단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데요. 자, 아까 우리 여기 들어가서 크기에 들어가서 그림 원래대로 눌렀었습니다. 원래대로 눌렀더니 원래대로 되돌아왔었죠. 자, 얘도 원래대로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이곳에서 누르지 않고요. 이 위쪽에 있는 리본 메뉴에서 눌러줄 겁니다. 여기에서 원래대로 자, 그림 원래대로 자, 그림 원래대로 눌렀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요거하고 버튼이 다른가 봐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요. 그 아래쪽 그림 및 크기 다시 설정. 그랬더니 크기가 다시 설정됐습니다. 그럼 얘 이미지 너무 작아요. 그래서 크기 바꿔주고요. 자, 자르기 이용해서 잘라주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미지를 봤더니요. 이미지가 너무 덩그러니 바닥에 놓여져 있죠. 배경 서식 이제 닫아줄게요. 오른쪽에 이렇게 X 버튼이 있습니다. X 버튼 눌러서 닫아주시면 화면을 조금 넓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게 크기가 제가 크기를 보고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요게 너무 짧게 잘렸지만 그대로 나가고요. 여기 지금 이미지만 너무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 서식이라는 거를 제공을 하는데요. 그림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림 스타일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액자 모양으로 이렇게 꾸며줄 수가 있어요. 자, 액자 모양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요. 자, 여기에 이미지 자체를 조금 약간 입체감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액자 모양 골라주시는 겁니다. 두 개 나란히 있을 거니까 저는 그냥 정면 보고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클릭해서 이렇게 액자 효과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요. 그림 스타일 볼게요. 그림 스타일 보시면은요. 우리 지금 사각형만 계속 적용을 시켰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동그라미 영역 안에 그림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그림을요. 이렇게 꼭 사각형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동그라미 영역에 가둬두고 동그란 영역만큼 보여줄 수도 있나 봐요. 자, 그럼 그렇게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죠. 선택하시고요. 잘라줍니다. 어떻게요? 도형에 맞춰서 그림 잘라주는 거예요. 자, 이전에 그림이 뭐 동그라미였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본 그림이라는 게 있죠. 원본 그림을 잘라주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잘랐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잘라줄 수 있어요. 도형에 맞춰서 동그라미였지만 사각형으로. 자, 그러면 섞어서 써볼까요? 그림 스타일 들어가서요. 자, 이런 레이아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르기에 들어가서 도형에 맞춰서 잘라주는데 이런 모양으로 해주는 거죠. 그럼 효과는 들어가되 이렇게 이 안쪽에 그림이 모양대로 잘리도록. 얘는요. 다른 모양으로 또 잘라볼까요? 자르기 들어가시면은요. 도형에 맞춰 자르기.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요. 그림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잘라주는데요. 일단 그림 효과 없애줄 거예요. 자, 그림을요. 일단 여기에 효과를 다 없애주려면 그림 효과를 알아야 되니까 그냥 다시 불러올게요. 원본으로 다시 되돌려 주시면 되겠네요. 그림 원래대로 되돌려 주시고요. 얘도 그림 원래대로 되돌려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른 이미지도 좀 불러올게요. 자, 요거 먼저 좀 수정하고요. 자르기에서 도형에 맞춰 자르기에서 저는 구름 모양 한번 사용해 볼게요. 구름 모양. 그러면 구름 모양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얘도요. 구름 모양 사용해 볼게요. 자, 구름 모양 사용하기 전에 그림 스타일 좀 적용해 볼까요? 기본 스타일 적용하고요. 기본 스타일을 구름에 맞춰서 잘라 볼게요. 자, 됐습니다. 얘도요. 기본 스타일 만들어 두고요. 테두리 없는 걸로 만들어 줄까요? 테두리 없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구름 모양으로 잘라 볼게요. 자, 얘도 테두리 없는 걸로 해주고요. 구름 모양으로 다시 잘라줍니다. 그리고 크기 좀 줄여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요. 텍스트 하나만 입력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바꿔야 되나요? 제주. 그냥 사계절의 식물들. 뭐 이렇게 해볼까요? 특별한 말이 없어서 그냥 갑자기 생각해낸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다가는 뭐 그냥 꾸며주는 거죠. 도형을 동그라미 하나를 이렇게 해주고요. 도형 채우기 검정색 윤곽선 없음 이렇게 하고요. 컨트롤 D 하면 복사됩니다. 여기도 갖다 두고요. 컨트롤 D 하면 복사돼요. 여기도 갖다 두고요. 컨트롤 D 여기도 갖다 두고요. 이쪽에 둬야 되겠네요. 여기 두시고요. 또 컨트롤 D 해서
얘 조금 확대할게요. 컨트롤 D 갖다 두고요. 컨트롤 D 갖다 두고요. 컨트롤 D 갖다 두고요. 이거. 자, 저 이미지 대충 지금 만드는 거니까 실제 실습할 때는 좀 예쁘게 만들어 보시고요. 그러면 이미지를 또 하나 불러와야 되겠네요. 이미지 2개 더 불러올게요. 뭐 아무거나 삽입해서 이 이미지 잘라줍니다. 일단 그림 스타일 적용시키고요. 잘라줍니다. 도형에 맞춰서 똑같이 구름 모양으로 잘라줄 거예요. 크기는 그 다음에 고쳐줘도 되고요. 사실 구름 모양은 모양 자체가 좀 자유스럽기 때문에 크기를 여기에 딱 맞춰서 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는 그냥 신경 쓰지 않고요. 도형에 맞춰서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잘라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텍스트가 잘 꾸며져 있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4개의 이미지를 도형 효과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미지는 꼭 사각형으로만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변형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